특수 설정 미스터리 작품들을 모아봤는데요. 미스터리라고 되어 있으니 대략 어떤 작품인지는 아실 테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특수 설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와우. 예를 들어서 고립된 섬에서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한정된 공간인 열차에서 살인이 발생하는 것도 특수한 상황이지 않나 싶겠지만, 이런 건 일반적인 본격물의 요소로 속하는 거고요. 특수 설정이란 건 미스터리 장르 안에 SF라거나 호러 또는 환타지 등이 포함된 작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알겠다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쪽 장르가 특히 이제 호불호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작품은 관심이 생긴다, 혹은 그래 저 작품 좋았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걸러야겠구나 싶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맨 처음 특수 설정 미스터리물을 접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게 뭐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되네, 막 이러면서 제가 읽었어요. 이게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이게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예시로 제가 한 작품을 가져와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작품이고요. 클락성 살인 사건이라고 제가 처음으로 읽은 특수 설정 미스터리물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설정이 어찌 되냐면 지구가 종말하기 얼마 전이라는 상황이고요. 제목 그대로 클락성이라는 곳에 주인공이 향하는데 살인이 벌어지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구가 종말을 앞둔 상황에서 살인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도 뭐 의아한데, 이 작품에는 유령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령이 나왔어,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렇지, 뭐 또 나왔네, 뭐 자주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막 흘러가거든요. 이게 제가 너무 예전에 읽었던 작품이라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 힘든데, 결론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 작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감상이 그랬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특수 설정 미스터리물이 나름 신선하다, 예상 못한 요소로 즐거움을 주네 싶었던 게 바로 이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특히 요 작품 바로 시인장의 살인이 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가 특수 설정이냐면 좀비로 둘러싸인 펜션에서 살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뭐 고립된 공간이라는 요소는 흔한 건데, 그 소재가 이제 좀비라는 게 독특한 거죠. 근데 이 작품은 좀비가 단순 소재가 아닌 트리거로도 사용이 되고요. 상황적으로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키는 장치로도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추리물에 좀비가 나온다고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 소개할 작품들은 모든 사람에게 권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작품들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우선 설정 자체가 독특한 작품으로는 아스카와 다스미 작가님의 투명 인간은 밀실에 숨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은 투명 인간이 되는 질병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설정인데, 일반적인 사람들과 투명 인간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명 인간에게 옷도 걸치고 가발도 쓰고 뭐 안경도 쓰고 해라 이러면서 강요를 하는데, 그런 중 투명 인간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요. 이에 불만을 가진 이 투명 인간이 그 박사를 죽이러 가면서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투명 인간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특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음은 아라키 아카네 작가님의 세상 끝의 살인입니다. 이 설정도 클락성이랑 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가 있는 건데, 2달 후면은 지구의 소행성이 떨어진다는 설정이고요. 당연히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23살인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면허를 따는 거였거든요. 근데 운전면허가 혼자서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르쳐주는 뭐 강사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말을 앞에 둔 두 사람은 운전 강습 중에 트렁크에서 숨겨진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차피 곧 있으면 다 죽는 상황인데 왜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숨겨놨을까 하면서 수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이고요.
이 작품은 일전에 반전 추리 소설 해가지고 살짝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치카와 유토 작가님의 젤리피쉬는 얼어붙지 않는다라는 작품이고요. 추리 소설 중에 설정이 미래인 작품들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모노 자파 작가님의 별에서의 살인 같은 경우도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라는 게 설정인 건데, 이거는 특수 설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냥 배경이 미래인 거니까. 근데 이 작품은 배경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평행 우주라고 하죠.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열기구 같은 비행체가 보이는데, 진공기낭이라는 신소재가 발달이 되면서 이를 이용한 부유체가 보급화되었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스팀펑크 같이 일종의 대체 역사물인 거고요. 공중에 떠 있는 비행체 안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작품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고바야시 야스미 작가님의 이제 메르헨 죽이기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번이고 소개를 했던 것 같아서 같은 작가님의 인외 서커스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렸으면 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고 스릴러 쪽에 가깝지 않나 싶지만 내용은 미스터리가 맞아요. 설정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서커스단에 어떤 무리들이 찾아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흡혈귀들이었고요.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진 흡혈귀에 맞서서 서커스 단원들이 자신만의 특기로 대항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님의 부러진 용골리라는 작품인데, 배경은 12세기의 유럽이고요. 16세인 영주의 딸이 주인공인데, 자신의 아버지가 암살될 거라는 소식을 접한 후에 막으려 노력하지만 결국은 살인은 벌어지고 이를 밝히려고 한다는 게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특수 설정이냐 한다면은, 12세기가 배경이다 보니까 마술이라든지 저주 이런 게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불사자 같은 판타지적 요소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은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작가님의 흑내성, 이 작품을 좋게 읽으신 분이라면 역사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다음이고요. 츠지무라 미즈키 작가님의 거울 속 외딴 성이라는 작품인데, 흔히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방에만 숨어서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던 코코로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어느 날 방 안에 거울이 빛이 나게 되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곳갱이죠. 근데 이곳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6명이 있었고요. 여기가 어딘가 싶을 때 늑대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는 성에 숨겨진 열쇠를 찾으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표지를 보시면은 어딘가 익숙하실 것도 같은데,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도 애니가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다음은 시간과 관련된 특수 설정인데, 이누이 구루미 작가님의 리피트라는 작품이고요. 10명의 남녀들이 현재의 기억을 모두 가진 상태로 10달 전의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어찌 되는지 안다는 설정인데, 문제는 이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겠고요. 자신이 미래를 본다는 걸 이용해서 아무리 큰 부를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리피트가 반복이 되면 모든 걸 잃게 되고 다시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누군가는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고요. 리피트를 하는 동료들이 언젠가부터 한 명씩 죽어서 발견이 되며 이야기는 진행이 돼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이 살짝은 다르지만 꽤 잘 만든 작품이라는 평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다음은 니시자와 야스히코 작가님의 7번 죽은 남자인데, 이 작품도 같은 시간대를 계속 반복하는 타임루프물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설정이면 어느 날 우연히 알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겪는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일단 주인공이 자신이 타임루프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물론 그 타이밍을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겪어왔다는 설정이고요. 이걸 비밀로 하면서 자라왔는데, 그런 중 할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때마침 타임루프가 발생하자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범인을 찾고 할아버지의 죽음도 막겠다고 하는 게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고요. 이건 번외로 일본 작품은 아니지만 제가 추천을 해서 가져온 책이 있는데,
스티븐 킹 작가님의 11263이라는 작품이에요. 뜻은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한 날짜를 뜻하는 거고요. 주인공이 과거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면서 케네디의 암살을 막는다는 게 주된 내용인데, 이것만 보면은 뭔가 정치적이고 SF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지만 막상 모두 읽고 나면 이건 사랑 이야기구나 싶은 작품이에요.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라서 가져와 봤고요. 또 하나는 스튜어트 터튼의 에블린 하드캐슬의 7번의 죽음이라는 책인데, 제목에서 짐작하시다시피 이것도 타임루프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다시 깨어날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배경은 정확하게 묘사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18세기 정도이지 않나 싶고요. 주인공은 하드캐슬경의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가 그의 딸인 에블린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묘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같은 시간대이긴 하지만 각자 다른 인물들의 시선으로 반복되는 구조가 독특했던 작품이었는데, 이것도 드라마화 된다고 이야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작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요괴라든지 호러적인 요소가 가미된 특수 설정물을 몇 개 뽑아왔는데, 우선은 시로다이라 쿄 작가님의 허구추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 자체가 사람은 아니고요. 보통 추리 소설이라고 하면은 뭐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게 요괴가 등장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서 요괴라거나 괴담을 부정하고 퇴치한다는 내용인데, 그 논리라는 게 사실과는 연관이 없어요. 허구라도 그럴듯한 설득력만 있으면 된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술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태에서 발생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추리가 아니라 정황만 적당하게 끼워 맞춰서 납득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아야츠지 유키토 작가님의 어나더인데, 이것도 시리즈고요. 1998년 주인공이 개인 사정으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제 오래된 규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나이 중 한 명을 지정해서는 없는 사람이듯 취급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를 어기면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뭐 전설 같은 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전학 온 주인공은 뭐 이게 말이 되냐면서 규칙을 어기게 되고요. 그 후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가 특수 설정이지 싶을 수 있는데, 입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지금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 중 한 분이죠. 시라이 토모유키 작가님의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입니다. 제목만 봐서도 아가사 크리스티 작가님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느낌이 물씬 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특수 설정이 뭐냐면요, 등장인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근데 저는 이 요소가 이 작품에서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뭐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도 같아요. 그만큼 특수 설정이라는 장르가 취향을 타지 않나 싶지만, 작품의 만듦새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뭐 특수 설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설정이 있지만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략 10여 편 정도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작품들을 물론 선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취향에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마스다 신조 작가님 작품이라거나 교고쿠 나스이코 작가님 책 같은 경우도 몇몇 분들은 특수 설정물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의견은 존중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매우 과학적인 아주 본격물에 가까운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기준에서는 제외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특수 설정이라는 뭐 카테고리를 벗겨내더라도 워낙에 독보적인 장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소개시켜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